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드파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툴들도 어떻게 이 에이전트에서 갖다 쓰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에이전트와 툴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인 실행 단위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인 그러한 것이다, 객체이다 라고 보면 될 건데요. 이런 에이전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모델과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도구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에이전트 하위에 또 다른 에이전트들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에이전트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라는 것은 이런 에이전트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은 무언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 또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썬 코드 함수를 이용하는 것들 또는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모듈화된 코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도구들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툴과 에이전트에 대한 주요 차이점은 자율성, 그리고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이전트 자체로는 자율적 동적인 것이니까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능은 없고 에이전트가 지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에이전트에 돌려줘서 그 결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따지면 에이전트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제어하는 게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툴은 특정 기능을 처리하는 것이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면에서는 에이전트는 하위에 이 다른 에이전트들을 툴화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이전트 애저 툴이라는 기능은 에이전트를 툴화시켜서 에이전트에 붙여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애저 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 다른 에이전트들을 툴화시켜서 사용하거나 또는 에이전트 하위에 에이전트를 붙여 처리하는 서브 에이전트란 기능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번 강의 때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고,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핵심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툴은 이 에이전트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에이전트의 툴을 어떻게 연동을 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네임, 모델, 그리고 디스크립션, 툴을 설정할 것이고요. 이 툴에다가 버텍스 AI에서 지원해주는 AI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데이터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스토어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의 툴들인 랭치 그리고 프로 AI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툴화시켜서 연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할 거는 버텍스 AI 서치 툴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건데 이 에이전트는 아까 잠깐 보셨던 A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서비스 아래에 데이터 스토어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좀 되긴 했는데 예전에 에이전트 빌더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 보면은 파이썬 코드로 쭉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U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G십에서 콘솔이라고 표현하는 이 화면에서 어떻게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의 첫 화면에 보면은 이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거기서 AI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입력하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A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API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Continue and Active API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첫 화면에 이러한 A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고, 왼쪽 화면에 보시면 앱, 데이터 스토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 중에서 데이터 스토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 데이터 스토어를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만들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나고, 여기다가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 스토어를 이제 만들 것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입력하시면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게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종류는 일단은 구조되지 않은 그런 도큐멘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될 게 우리가 지금 PDF 파일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PDF 또는 HTML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는 PDF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폴더차로 올릴 것이냐 또는 파일만 읽어둘 것이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폴더 선택한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누르고 폴더를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이 데이터 스토어의 이름 입력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간단하게 데이터 스토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스토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입력된 이 PDF 파일들을 다 인덱싱 처리를 해요. 그 이제 인덱싱 처리를 해서 이 데이터 스토어에서 무언가 읽어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짧게는 뭐 한 2, 3분에서 길게는 몇십 분까지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들어간 데이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인덱싱 자체가 워낙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오래 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완료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ADK에서 지원해주는 이 Vertex AI 서치 툴, 이 API를 어떻게 연동하는지 이거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버텍스 AI 서치 툴이 결국은 위에서 만든 이 데이터 스토어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러한 API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다가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만 넣어주면 돼요.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만 넣어주면 되고, 아이디를 넣을 때는 단순하게 아이디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부터 해서 값이 들어갑니다. 프로젝트에 사용할 사용자가 입력할 그 프로젝트 아이디, 그리고 로케이션은 글로벌로 우리가 위에서 설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이라고 설정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현재 글로벌로 위치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은 디폴트 컬렉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값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바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터 스토어에 위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는 뭐 네임, 모델, 디스크립션, 인스크립션 넣어주고, 툴에다가 이 버텍스 AI 서치 툴로 만들어진 그 툴에 대한 변수값이 되겠죠. 여기 이 값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시면 이 에이전트에서 위에 있는 이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넣어야 되니까요. 다 생성한 이후에 이 생성된 데이터 스토어 이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러한 그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라는 값이 넣어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로젝트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명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아이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환경변수 설정하셔야 되겠죠. 환경변수 설정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 했던 것처럼 .env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가 다 생성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보신 게 이 ID 값이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 현재 지금 아직은 그 데이터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돼서 실행하셔도 정확히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략 10분 정도 뭐 이제 그 파일 자체가 작으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작은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끝날 겁니다. 어쨌든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을 할 건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ADK 웹이라고 해서 웹 콘솔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웹이 아니라 이, 이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DK run 하시고 그 폴더명을 넣어주시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값을 실행한다가 되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아래처럼 콘솔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입력창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 자체가 이렇게 답변이 나오죠. 근데 이게 보시면 영어로 질문하면요, 영어로 답변을 하고요. 한글로 질문하면 한글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넣었다고 해서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델이 이 입력한 값을 보고 사용자가 누군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언어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해주니까 영어로 했다고 해서 꼭 영어로 질문한다 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서드파티 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랭체인 이용하는 걸 첫 번째로 볼 건데, 이 랭체인에서는 일단 랭체인 툴 이용할 것이고, 위키피디아 연동해서 진행할 겁니다. 랭체인 툴과 위키피디아를 사용할 것이고, 환경 요소값 읽어드리고, 에이전트에서 기본 정보들, name, model, description, instruction 다 넣으시고, 툴에다가 이 위에 사용된 이 랭체인 툴 연동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연동하시면, 이게 랭체인 툴을 이 에이전트에다가 등록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로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크로웨이 툴, 그 다음에 이 크로웨이를 이용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넣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로웨이 툴에서 지원해주는 파일라이트 툴, 이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에서 name, model, description, instruction 넣어주시고 툴에다가 이 크로우 AI 툴을 이용해서 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결된 툴을 이렇게 연동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실행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웹으로 실행해 볼게요. ADK 웹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일단 첫 번째는 랭체인 쪽. 랭체인에다가 그레이스호퍼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연동된 위키피디아 쪽 펑션 이용해서 일로 들어가신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크로우 AI 툴 이용하시면 이렇게 해서 C로 써줘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write 툴로 이용해서 이 지정된 이 값이죠. crowform text라는 파일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저장된 값을 보면은 이렇게 0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동작을 잘 이해를 해보면 에이전트를 만들고 에이전트에 이 랭체인 툴을 연동해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을 하면 에이전트가 질문을 받고요. 질문을 받고 그 결과를 랭체인 툴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하고 결과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에이전트에서 가공을 하게 돼요. 자, 툴이라는 거는 단순히 결과를 주면 뭔가를 이제 입력을 주면 그에 대한 아웃풋을 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주는 게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어떤 그 결과물이 아니고 일련의 값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값으로 제너레이트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던 것이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 랭킹에 들어간 이 값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번역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이 에이전트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로에 같은 경우는 이 AI가 이 툴에서 이미 파일을 만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파일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이 결과를 보고 에이전트가 판단한 것이고 안에 내용은 이 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한글로 위에 있는 이 내용들 다 변경하면은 한글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과정 자체가 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또 작업을 해서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툴과 이 크로우 AI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동작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에서 봤던 이 크로우 AI 그대로 이용할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로 한번 쭉 넣어봤습니다. 한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스톡 관련된 내용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서는
주식 가격을 찾고 C도 쓸 수 있는 에이전트다 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주고, 인스트럭션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내용과 C를 쓰는 내용,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툴들을 알아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구글 주식으로 C를 써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식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읽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C로 썼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주식 정보를 읽어 드리는 이 툴을 이용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를 쓴 거는 결국은 이 에이전트가 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파일에서 저장해줘 라고 했더니 뭘 저장하는데 라고 보는 게 당연한 내용이죠. 뭘 저장할 건데, 그러니까 위에는 이 내용, 또 위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라이터 툴을 이용해서 툴을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툴 이용하는, 요 정보를 읽어드리는 게 툴 이용하는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에이전트가 알아서 판단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이번에는 한글로 나왔죠. 네, 이거는 위에 있는 프롬프트 자체를 한글로 하다 보니까 결과도 한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한글을 읽어드렸으니까 아마 이거를 그대로 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정확한 동작 방식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부분은 여기서 한글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한글이 들어간 듯 하고요. 위에서는 영어로 넣어서 에이전트에서 그 값을 그대로 그냥 파일 저장해 버렸기 때문에 한글이 아닌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랭체인과 버텍스 AI 연동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랭체인 쪽과 버텍스 AI 관련된 내용을 넣었더니 이러한 에러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에러 코드가 나온 이유는, 이게 지금 이 툴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이 두 개의 툴을 연동할 때에는 각각 다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고 이 툴은 뭐고 이 툴은 뭐고 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랭첸이나 버텍스 AI 쪽 연결된 버텍스 AI 툴에서는 디스크립션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툴들을 쓰려면 결국은 에이전트 as a 툴이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툴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거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툴 자체를 에이전트에 묶어서 에이전트 자체를 다시 툴화 시킨 다음에 쓰면은 아마 동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멀티툴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툴 자체가 우리가 구글에서 지원해준 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드파티의 툴도 연동할 수 있다. 그리고 툴 자체가 하는 기능은 에이전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처리하고 결과를 가져와서 에이전트 가공한 다음에 결과를 돌려준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